안녕하십니까. 예, 생활 밀착형 뉴스 지향적 투자를 하는 바른 시현아입니다. 네, 오늘 29일 금요일 미국 시장, 마감 자료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수는 우선 다우가 0.59% 하락을 하였고요. 예, 그다음에 S&P 500은 1.21% 하락. 근데 나스닥 같은 경우가 좀 큰 폭의 하락을 했죠. 다른 지수들보다 2.45% 하락을 했고, 오히려 러셀 2000 이 스몰캡인 러셀 2000 지수도 1.96% 하락을 했는데, 이 나스닥 지수가 좀 더 크게 하락을 한 거를 좀 보실 수 있고, 또한 이제 선물 지수까지도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 이제 나스닥 선물을 추정하는 나스닥 이제 100 지수죠. 예, 그것도 한 2.25% 하락하고 있어서 시장이 굉장히 좀 나스닥 쪽 그 종목들이 좀 크게 하락을 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제 나스닥에 주요 포함되어 있는 이 테크놀로지, 이제 반도체, 세미컨덕터 뭐 이런 쪽, 그다음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뭐 커뮤니케이션 하고 뭐 컨슈머 쪽에 이제 그 아마존이 또 있죠. 예, 이런 쪽 주식들이 크게 많이 하락을 했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제 애플이 5.6% 하락하고, 뭐 엔비디아 3.76% 하락, 그 다음에 AMD 3.5% 하락, 자일링스도 3.43% 하락했고, 페이스북이 마이너스 6.31% 굉장히 크게 하락을 했죠. 그리고 넷플릭스 같은 경우가 마이너스 5.6%, 아마존은 마이너스 5.45% 하락했다 보시면 되고, 구글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 예, 어떻게 보면 이제 테크 주식들이 전체적으로 다 하락을 했는데 3.8% 정도 이제 오히려 증가를 했죠. 예, 그래서 한번 보시게 되면은 우선적으로 이렇게 크게 테크 주식 위주로 좀 큰 폭의 하락을 가져온 이유는 조 바이든 후보가 이제 지지율이 좀 유력하게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어떤 독과점 회사에 대한 좀 제재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와, 또 이 지금 애플, 뭐 페이스북 이런 그 테크 주식, 빅테크 주식들의 비용이 굉장히 많이 좀 증가한 상황이어서 4분기에 어떻게 실적이 좀 괜찮을까 좀 우려를 하고 있는 시장에 그것도 반영이 되었고, 또 뭐 코로나 확진자가 역대 지금 뭐 신고가를 갱신한 거죠. 예, 더 확진자 숫자가 이제 최고치를 경신해서 이게 시장이 굉장히 이제 좀 우려점으로 지금 다가와서 좀 크게 이제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중요한 것은 이제 구글인데, 구글은 뭐 운이 좋았다고 봐야 될지 이제 그날 금요일 날 10월 29일 날 실적 발표를 했죠. 3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관련 내용 중에 이제 유튜브의 광고 수익하고 유튜브 관련된 수익이 이제 급속도로 좀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 보시면 이제 38억 정도, 예, 작년 3분기 광고 수익이 나왔는데, 유튜브로 이번에는 한 50억 정도의 광고 수익이 이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한 여기 보시면 유튜브 광고 수익을 제외한 다른 수익들은 구글 아더 수익에 이제 포함된다. 구글 기타 수익에 포함되는데, 여기에도 이제 유튜브 수익이 포함되고 있다라고 보는 항목인데, 여기도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죠.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 이제 굉장히 성장성이 이제 좋아진 부분을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도 뭐 구글 서치랑 뭐 기타 수익이 아직 한 263억 정도 더 많이 차지하고 있긴 하죠. 예. 그래서 구글은 뭐 그래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죠. 그래서 뭐 영업이익, 오퍼레이팅 인컴도 한 125억 달러 정도 이제 나온 거죠. 예, 그냥 잘 나왔다고. 그래서 시장에서 좀 그걸 좋게 평가해서 구글만 좀 나홀로 좀 올라갈 수 있었고요. 저는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테크 주식들을 좀 어떻게 보면 좀 이제 단기적으로 크게 이제 하락한 날이죠. 굉장히 크게 한 5%씩 하락한 날이 많이 없는데, 그래서 굉장히 좀 테크 주식 크게 하락한 날 중에 하나인데, 저는 장기적으로 계속 특히나 클라우드 점유율이 높은 회사들이죠. 그 회사는 이제 아마존하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인데, 이제 글로벌에서 제일 이제 그 빅데이터 클라우드 센터를 가장 많이 이제 점유율을 가진 회사인데, 이 회사들은 계속적으로 좋아질 거고, 이 빅테크에 관련된 회사들은 앞으로 뭐 반도체도 그렇고, 뭐 페이스북이나 넷플릭스도 구독경제 시스템으로 멤버십 서비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게 보이거든요. 결국은 이제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분야라고, 4차 산업과 관련돼서 그런 분야라고 보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관련된 업체들을 이제 3전대 주가를 한번 보려고 한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이제 그 클라우드 점유율이 높은 세계 회사를 한번 볼 텐데, 마이크로소프트를 한번 먼저 보시면은 이게 이제 요거는 이제 파란색은 매출이고, 이제 회색은 주당 순이익이다. 예, 이 지금 주가당 한 주당 얼마씩 이 분기에 수익을 냈는지, 분기에 수익을
냈는지 나누면 얼마의 수익이 되는지를 가져간다고 볼 수 있는 건데, 지금 뭐 코로나 사태가 있은 이후 이제 3분기하고 4분기인데, 죄송합니다. 2분기하고 3분기인데, 이 노란색이 이제 시장의 예상치거든요. 포레캐스트인데, 매출도 그 시장 예상치보다 상회했고, 주당 순이익도 상회한 거죠. 그리고 이 3분기 때도 매출과 주당 순이익이 모두 다 상회를 했고, 3개년을 전체를 봐도 3개년 동안 모두 매출과 주당 순이익이 시장 예상치보다 상회를 한 거죠. 다 초록색으로 보여주죠. 그래서 주가 같은 경우 82달러에서 202달러까지 이제 상승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도 2분기와 3분기 때 시장의 어떤 예측치보다 훨씬 더 잘 나온 거죠. 특히 EPS 같은 경우는 시장 예상치보다 훨씬 더 상회해서 나온 걸 볼 수 있죠. 2분기하고 3분기인데, 뭐 대부분 3개년치의 이제 매출과 주당 순이익을 보게 되면 대부분 시장보다 좋게 나온 그 분기가 많죠. 물론 뭐 몇 개 분기는 붉은색이어서 시장 예상치보다 좀 떨어졌지만, 그래도 대부분 시장 예상치보다 훨씬 더 낫다. 그리고 오히려 이 코로나 때 더 성장을 오히려 하고 있다. 왜냐면 지금 아마존 같은 경우 이제 온라인 이제 소매 판매 점유율이 제일 높기 때문에 이제 그쪽에 수익이 더 몰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아마존은 오히려 하락하고서 더 코로나 이후로 더 성장하는 모습을 또 이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죠. 코로나 이후로도 더 성장하는 모습들. 네, 그리고 그래서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과거에 1123 달러에서 지금 3036달러, 거의 3배가 조금 안 넘을 정도로 상승을 했고요. 구글 같은 경우도 뭐 2분기와 3분기 코로나 이슈에 불과하고 시장 예상치보다 둘 다 매출액과 주당 순이익이 두 분기 모두 다 잘 나왔고, 대부분의 이제 분기 실적 발표 어닝콜에서도 실적들이 매출과 그 주당 EPS, 주당 순이익이 계속 잘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코로나 있을 때도 더 지금 좋아지는 모습이어서, 보시면 이제 주가도 1031달러에서 3년 전 이제 8월 2018년도 1031달러에서 현재 이제 1616달러로 한 60% 정도 상승한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은 제가 다른 영상에 만들어 놓은 것도 있는데, 오늘 굉장히 이렇게 많이 떨어졌거든요. 거의 5%대, 거의 뭐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뭐 테슬라, 넷플릭스 대부분 다 떨어졌는데, 그 ETN 상품 중에 이렇게 마이크로 섹터 이제 팡이라는 이 상품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당일 이제 15% 정도 하락한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이런 이제 팡에 관련된 그런 테크 주식에 관련된 ETF 상품이라서 평균 한 5% 정도 이제 하락을 하니까 거의 그거를 반영해서 한 3배인 15% 정도 급락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좀 이제 위험도가 높은 상품이죠. 이거 반대로 또 FNG랑 다르게 이제 이거는 이제 상승의 3배 상품, 3배 상승에 이제 투자하는 거라면 이제 3배 하락에 이제 투자하는 상품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아까 이제 3배 상승하는 이제 팡 인덱스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은 176 정도 지금 현재 가고, 여기 관련된 이제 탑 15 이제 홀딩스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트위터, 그 다음에 뭐 테슬라, 애플, 페이스북, 알파벳, 알리바바, 넷플릭스, 아마존, 바이드, 엔비디아, 이렇게 굉장히 시장이 굉장히 핫하고 앞으로 그냥 성장성이 높은 이런 주식들이 포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상품이 굉장히 좀 이제 잘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제가 클라우드의 기업에 왜 투자해야 되는지, 이제 10년 동안 아마 장기적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산업군이고 기업들이다 해서 영상 만든 게 하나 있고요. 그래서 요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아까 그 나왔던 3배 레버리지 상품들 수익 비교를 한번 해봤거든요. 제가 좀 궁금해가지고 FNG 아까 얘기했던 거, 그다음 TTRQ, TCL 뭐 있고 뭐 SOXL, 요거는 이제 반도체 3배짜리 상품이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수익 비교를 해봤는데, 그래서 어떻게 비교를 했냐면은 아까처럼 이렇게 급락하는 날 있죠. 이렇게 이 지수들이 크게 하락을 하면은 이제 급락을 하는데, 그러면 뭐 저는 이제 급락을 한 게 이렇게 마이너스 8% 정도, 이 추정하는 ETF나 ETN 상품이 마이너스 8% 정도 하루 주가가 이제 하락을 했을 때, 그때 이제 $1000씩 만약에 지속적으로 계속 투자를 했을 경우에 수익률이 어떻게 될지 이제 본 거죠. 그거를 이제 한 3년에 이제 걸쳐서 그걸 한번 돌려보니까 FNGU, 팡 관련된 아까 주식이죠. 테크 주식들에 관련된 거를 한 3년 동안 보니까 총 55일 동안
이제 마이너스 8% 이하로 하락한 날이 있었고, 그날만 $1,000씩 계속 집어넣어서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수익률이 322%였고, TTRPQ죠. 이거 나스닥 100 선물지수 추정하는데, 이 상품에 이제 투자했을 경우에 총 38일이 있었고, 투자 수익률은 이제 120%. 그 다음에 TCL은 이제 아까 얘기한 파항하고, 이제 그 파이낸스, 금융 관련된 주식들이 같이 섞여 있는 건데, 요거는 이제 총 37일 정도가 마이너스 8% 정도로 하락을 했었고, 3년 동안 투자를 했을 경우 한 100% 정도의 수익이죠. 모두 다 높은 수익이죠. 3년 동안 TCL이 뭐 가장 낮게 나와도 100%의 수익률을 올렸으면 굉장히 높은 수익이고, 그래서 솔직히 저는 이제 이런 투자를 좀 했었어요. 이렇게 좀 급락하는 날, 이렇게 좀 아까 요 것처럼 좀 주가가 전체적으로 좀 급락해서, 한마디로 뭐 나스닥이 한 뭐 2.5% 정도 막 하는 날, 뭐 그 정도 2.5% 이제 잡은 게, 그거를 이제 세배하면 거의 한 마이너스 8%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 마이너스 8% 정도 떴을 때, 저는 원래 FNGU가 아닌 이 TQ를 좀 투자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투자를 마이너스 8% 되는데 투자를 하고, 그리고서 이제 좀 어느 정도 회복이 돼서 한 수익률이 플러스 한 20%나 어떨 땐 뭐 30% 되면 그냥 기계적으로 이제 매도를 하는 거죠. 이제 더 이상 많이 안 보고. 왜냐면 이게 하도 등락률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뭐 수익률이 좋다고 해도 아까 같은 경우 하루에 이렇게 15% 하락을 할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장기 투자가 생각보다 쉽지 않은 그런 종목이고, 또 익스펜스 레이쇼인 운영 수수료죠. 예, 이 투자사 운영 수수료도 꽤 높은 편이라서, 이게 오히려 아까 보시듯이 뭐 3년 동안 장기 투자할 경우에 뭐 알파벳이나 아마존, 뭐 이런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개별 종목에 차라리 투자하는 게 낫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를 좀 좋아하고요. 배당을 좀 주기 때문에 애플하고, 죄송합니다. 아마존하고 이제 구글은 배당이 없죠. 그래서 좀 좋아하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이 단기 트레이딩인, 저한테 단기 트레이딩인 이 마이너스 8% 떴을 때 이 3배짜리 상품에서 이제 TTQ를 안 하고 이제 FNG 쪽으로 하려고 생각 중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솔직히 샀어요. 저는 이제 샀었고, 이 금요일날 이제 마이너스 15% 하락하는 거 보고 샀더니, 이제 장 마감할 때 보니까 뭐 좀 올라왔는지 한 1% 정도 지금 수익권에서는 끝났는데, 이것도 한 플러스 20이나 플러스 30 정도 됐을 때 그냥 기계적으로 매도할 생각이고요. 근데 뭐 이거는 정말 추천은 드릴 수도 없고, 만약에 다음 날에도 만약에 또 15% 하락을 하고 막 한 뭐 일주일 정도만 지속적으로 10% 이상 하락한다 그러면, 아마 그 계좌가 이제 거의 한 80%, 70% 이렇게 아마 하락을 할 수도 있거든요. 며칠 만에, 1, 2주 만에 그렇게 하락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회복이 이제 2배를 해도, 만약에 내가 원금 100%에서 20%까지 이제 80%를 손실을 봐서 20%가 남았다 그러면은 2배를 수익 내도, 이게 20%에서 2배 수익 내도, 이제 나는 80%가 하락을 했지만 2배 수익 내도 40%, 여전히 60%가 손실인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이러면 이제 정말 실패하는 투자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투자를 못할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가지고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뭐 주요 뉴스로는 지금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역대 최고로 지금 늘어나고 있고요. 굉장히 시장에서 이제 뭐 통제가 안 될 정도죠. 언억스타블 정도라고 얘기한다. 겨울이 되면 이제 더 심해질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파우치 소장이 뭐 최근 이거 외에도 한 뭐 백신에 대해서도 아직 우려점이 많고, 부작용 같은 걸 좀 유의해야 되고, 그래서 2021년 말에나 돼야지 좀 가능하다, 뭐 이런 좀 의견을 내놔서 시장에 좀 이런 것도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이런 그 파우치 소장의 이 우려스러운 코로나 확진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도 시장에서 좀 우려를 해서 좀 하락이 오늘 있었던 것 같고, 또 이제 이 페더럴 쪽에서도 미 연방준비은행이죠. 거기서도 이제 한 이 4일하고 5일날 이제 미팅 회의가 있죠. 회의 발표를 할 텐데, 이 지금 이제 시장에서 좀 견디기 힘든 상황이고, 좀 이제 시간이 많이 없다. 좀 뭔가 부양책이나 좀 더 이제 시장을 좀 회복할 수 있는, 시장을 정상화할 수 있는 것들 노력이 좀 필요하다라는 걸 계속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뭐 이날 조금 뭐 좋은 것들이 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어요. 어떤 게 나올지는 솔직히 모르겠거든요. 기존에 이제 뭐 그 양적 완화도 이미 빨리 대응을 해서 잘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좀 빨리 이번에는 좀 과거 이런 금융위기보다는 좀 빨리 대응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어떤 뭐 긍정적인 그런 회의의 의견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일단 날짜가 11월 4, 5일, 뭐 국내에는 이제 하루씩 늦겠죠. 그럼 5일, 6일 이 정도면 될 거고, 이 11월 3일 같은 경우, 다음 주에서 11월 3일 같은 경우 이제 대선이 이제 시작이 되고,
미국 시간은 이제 4일이겠죠. 이제 수요일부터. 그래서 이제 수목금 연달아서 뭐 미국 시장에서 뭐 대선하고 이런 페더럴 이제 회의가 또 있고요. 그래서 그때 좀 뭐 대선의 불확실성도 이제 어느 정도 끝나고 이제 뭐 잡혀가겠죠. 뭐 바이든 후보가 되던 뭐 트럼프가 되던 한쪽으로 이제 된다 그러면은 유리하게 이제 주표가 나온다 그러면 그와 맞게 이제 시장은 이제 관련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이제 부양을 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리고서 이제 페드에서도 어떤 중요한 발표를 하면은 또 시장에 다음 주에는 4, 5, 6 해서 조금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죠. 좀 좋은 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이제 생각. 시장 불확실성이 좀 이제 끝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넷플릭스가 가격을 좀 올렸다는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이 넷플릭스가 이제 이미 구독 경제로 이 회원수 멤버십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 4% 이제 상승을 했다라고 해요, 가격이. 그래서 스탠다드하고 프리미엄, 스탠다드 가격은 이제 13.99달러, 그리고 프리미엄 가격은 17.99달러로 이제 올려서 한 1달러에서 2달러 정도 이제 가격을 올렸지만, 뭐 아마 사용자 입장에서는 크게 많이 못 느낄 것 같아요. 이게 뭐 10만 원이 넘는 것도 아니고 1, 2만 원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이게 뭐 자동 이체가 또 되기 때문에 내 지갑에서 돈이 나간다는 느낌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올려도 이렇게 야금야금 아마 이렇게 넷플릭스가 아마 저는 계속적으로 이제 올릴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1억 명의 회원수만 있다라고 해도 이제 1불이나 2불만 올려도 이게 1억 불, 예, 그리고 뭐 2억 불 이렇게 이제 늘어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구독 경제가 굉장히 무서운 게, 단가 하나를 올리면 그게 그대로 이제 그 멤버십의 숫자의 레버리지로 이제 반응이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정말 무서운 거죠. 시장에 어떤 독점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리고 또 장사를 잘하는 게, 이게 재밌는 게 엔트리 레벨이죠. 이제 처음 이제 들어오는 가입하는 사람들에게는 8.99달러로 기존의 이제 가입비를 유지하는 거죠. 뭔가 이제 안 보고, 넷플릭스를 아직 안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좀 넷플릭스로 빨리 올수록 유도를 하고, 또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이런 스탠다드나 프리미엄으로 어떻게 가입을 하게끔 이제 그 컨텐츠를 유동하면서 지속적으로 이제 스탠다드나 이제 프리미엄 쪽 이제 가격을 올리겠죠. 예, 그렇게 아마 비즈니스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플이 아이포트가 뭐 사운드 프로블럼이 있다 그래요. 이게 뭐 소프트웨어 문제인지 뭐 기계 결함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를 뭐 무료로 이제 교체를 해주겠다 뭐 이런 뉴스도 나오고, 또 애플이 또 하락했을 때 나왔던 뉴스가 9월달 그 스마트폰 판매량이 좀 저조했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9월달 판매량 좀 무시를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아이폰 신제품 아이폰 12가 이제 어떻게 정식 출시가 거의 10월 달에 이제 돼서, 그것도 10월 달 말부터 이제 거의 이제 판매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이제 4분기 실적이 이제 중요하고 10월 달부터 판매량이 굉장히 좀 잘 팔린다고 지금 이제 기사가 좀 보고 있고, 저도 이제 교체할 생각이고. 그래서 왜냐면 이제 국내 아이폰 관련 회사들도 좀 타격을 받았거든요. LG 이노텍도 그렇고, 그 뭐 BH, 그다음 슈피겐 코리아, 뭐 더고전자, 뭐 이런 회사들이 이 아이폰에 대한 이제 뭐 부품이나 뭐 이런 케이스 이런 거를 이제 납품하는 회사들인 관련 회사들인데, 이 회사들은 애플의 어떤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같이 이제 하락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또 이런 게 나오고, 그래서 월요일 국내 시장에서 뭐 애플 주식 관련주들이 만약에 좀 안 좋을 수도 있는데, 만약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저는 오히려 이게 4분기에 대부분 그런 회사들이 또 실적이 잘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럼 좀 좋은 또 투자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또 생각을 하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아이폰의 이제 판매량이 중요한 거죠. 그래야지 이제 부품 업체들도 실적이 잘 나올 테니까요. 그리고 이제 주요 이제 지수를 좀 볼 텐데, 일단 제일 먼저 이제 프랑스 GDP가 생각보다 이 중요한 게 포레캐스트죠. 예상치보다 이제 잘 나온 거죠. 15.4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실제로는 18.2% 성장을 한 거죠. 3분기 비교해봐서. 그리고 영국의 이제 하우스 프라이스 인덱스, 뭐 주택 가격, 주택 지표라고 해야 될까? 이것도 이제 좀 시장 기대치보다 좋게 지금 나온 거고요. 오히려 작년도보다도 높게 성장한 거로 보이고, 독일의 소매 쪽이죠. 소매 쪽은 시장 기대치보다 조금 덜 나왔다. 이렇게 그냥 보시면 되고요. 뭐, 이거를 제가 뭐 굳이 뭐 숫자까지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표들이 뭐 시장 예상치보다 잘 나왔다, 덜 나왔다, 이런 걸 가지고 좀 이제 판단을 하고, 물론 이제 숫자가 이제 중요할 때는 뭐 그와 관련된 종목을 투자할 때는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그 스페인 같은 경우도 GDP가, 3분기 GDP가, 예상치보다 좀 잘 나온 거죠. 그리고, 이탈리아의 이제 CPI, 이제,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죠. 그러니까 소비자 구매 지수라고 해야 될까요? 소비자 구매력을 나타내는 건데, 이것도 조금 어느 정도 조금 좋게 나온 거죠. 시장 예상치보다 좋게 나오고, 유럽 연합의 GDP도 시장 예상치보다 좋게 나왔다. 그리고 단 그 유럽 연합의 이
실업자 레이트는 실업률이죠. 실업률은 회복이 아직 크게 예상치보다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되고, 그리고 미국의 이제 개인 이제 수입이죠. 개인 수입은 약간 뭐 0.5% 정도 늘었고, 그와 관련해서 이제 소비도 한 1.4%까지 또 는 거죠. 예, 그리고 중국은 PMI, 이제 제조업 PMI 지수, 생산자 지수가 조금 이제 51.4%로 시장 예상치보다 좋게 나오고 지금 50을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좀 드는 생각은, 이 지금 하우스 프라이스가 이 영국만이 아니라 대부분 뭐 이제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이게 유동성 공급이 이게 확실히 지금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이 돈을 많이 풀어서 지금 어려운 곳들 있죠. 당장 산업이 어려운 곳들에 일반 먼저 이렇게 돈이 꽂혀서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을 다시 이게 돌아가게 만들겠죠. 그러다가 다시 그 회사들이 수익을 내고 이러면서 시장이 안정화되면은 다시 이제 수익을 냈던 그런 수익금들이 다시 한번 이런 하우스, 그러니까 주택이나 이런 자산들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산에 다시 이제 투자가 몰리는 고도 인플레이션 시기가 또 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항상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뭐 주택이나 뭐 주식이 될 수도 있고, 또 뭐 금이나 은 이런 선물 투자 뭐 이런 것도 대체가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더 유동성 공급으로 시장 가격이 저는 이제 추후에는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그렇게 보면은 그와 반대로 뭐 다른 건 이제 좀 좋게 나왔던 거 뭐 이렇게 본 것과 다르게 이 리테일 쪽이죠. 어떻게 보면 개인들이 생각할 수 있는 뭐 이제 소매업자들이죠. 뭐 그런 쪽은, 리테일 쪽은 생각보다 조금 좋지 않다. 아직 회복이 시상치보다 덜 되고, 이 실업률도 예상치랑 비슷했으니까 크게 좋아지는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산업 전방이나 뭐 국가와 어떤 자산에 대한 거는 좀 이제 먼저 좋아지는데, 이 개인들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게 우리 월급 버는 어떤 그런 시장이 고용 지표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소매업을 많이 하니까 개인 사업장에서 이제 소매업 지수가 중요한데, 이 개인들에게 굉장히 민감할 수 있는 이 영향을 크게 줄 수 있는 이 두 가지 지수는 생각보다 회복이 좀 더디고 있고, 이 자산 쪽이나 어떤 뭐 국가나 산업에 대한 회복들은 굉장히 빠르다. 그래서 이 격차가 좀 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개인 분들이 주식 투자나 아니면 뭐 집이든 아니면 뭐 금이든 뭐 본인이 잘 알고 좀 잘 공부하면서 좀 투자를 해볼 수 있는 분야는 꼭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노동 월급으로만 하는 것에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인플레이션이 계속 이제 올라가는 상황이죠.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 뭐 집 가격이 많이 올랐다라고 얘기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집 가격이 아니라 집은 그대로 똑같죠. 이제 시장에 이제 돈 화폐 가치가 그만큼 떨어졌다라고 이제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보다 집 가격이 20% 올랐다라는 거는 물론 거품이 좀 꼈을 수도 있는데, 그에 비해서 이렇게 시장에 이제 돈이나 유동성 공급이 많아져서 돈의 가치가 20 정도가 이제 떨어졌다라고도 또 생각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투자를 반드시 좀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중국 쪽 이제 매니팩처링 PMI 지수가 이제 51.4로 좀 이제 기대치보다 0.1 정도 더 나왔고, 중요한 게 이제 이게 이제 아마 3월달 아마죠. 3월달 이제 코로나 이슈로 한번 거의 35, 6 정도로 이제 하락을 했다가 다시 4월달부터는 중국은 이제 방역을 좀 빨리 끝나면서 지표가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지금 어느 정도 회복을 다 해서 지금 코로나 이전이죠. 이전에 오히려 미중 무역 분쟁으로 50을 못 넘을 때가 이 제조업 PMI 지수, 제조업 생산 지수가 굉장히 뭐 좀 좋지는 않은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지금이 더 좋은 걸로 보여지거든요. 예, 그래서 중국은 오히려 이 난리를 이렇게 만들었죠. 코로나 이 난리를 만들었는데 또 오히려 지금 제일 좋다라고 또 보여지고요. 또 뭐 국내 쪽, 뭐 이제 수출하고 수입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출 이제 통계죠. 그 통계 밸런스 자료가 이제 11월 1일 날 아마 나올 거예요. 30일 마감이 돼서 이제 11월 1일 날 산업통상자원부에 아마 나올 텐데, 최근 이제 2개월이죠. 9월 달하고 아마 10월 달에 아마 15일까지 이제 추정치가 나왔을 텐데, 둘 다 이게 지금 계속 마이너스였다. 코로나 때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로 전환됐고, 수입도 이제 플러스로 다 전환이 됐기 때문에 생각보다 좀 지수가 이런 그 수출 통계가 좀 좋게 나올 거라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산업통상자원부 국내 시간은 일요일이죠. 일요일 아마 나온다고 하면은 그 자료를 또 보고서
관련된 이제 섹터들을 또 한번 이제 단기 투자를 좀 들어갈 때 저도 이렇게 이용을 좀 하는데요. 왜냐면 그 산업통상자원부에 보통 나오는 그런 산업 분야, 뭐 자동차 분야가 좋아졌다, 뭐 음식료 분야가 좋아졌다, 뭐 반도체 분야가 좋아졌다 이렇게 나오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기자분들이 기사를 쓰시거든요. 이제 산업부 기자분들이 이제 쓰시겠죠. 예, 그러면은 뭐 기업 쪽도 그렇고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기사를 그렇게 그 자료 가지고 기사를 쓰시면은 그와 관련된 이제 기업들이 주가에 이제 장이 오픈한 이제 월요일이 되겠죠. 국내로 이제 11월 이제 2일이 될 텐데 이제 그날 보통은 영향을 받아서 이제 좋게 반영되는 경우가 많았죠. 예, 매번 또 그럴 수는 없는데 그래서 보통 그렇게도 이제 투자를 좀 하니까 자료를 한번 이번에도 해서 영상을 좀 만들어 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국내 주식이 금요일날 크게 이제 하락을 했죠.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코스피가 2.56% 하락하고 코스닥이 2.61% 급락을 했는데 어느 정도 크게 선 반영돼서 하락을 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좀 하락했다 해서 좀 뭐 크게 따라가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두 번 연속 또 이렇게 하락하지도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중요한 게 이제 국내는 또 이제 3억 대주주 요건 이거를 좀 어떻게 지금 되는가에 따라서 지금 좀 중요하죠. 이낙연 뭐 총리는 지금 뭐 좀 이제 좀 어느 정도 좀 주주 반발을 예상해서 좀 뭐 심려를 끼치지 않도록 저렇게 좀 유예하거나 뭐 이런 뉘앙스를 좀 풍기기도 했는데요. 결정은 아직 안 났으니까 그게 좀 결정이 좀 나야 될 것 같고 중요한 건 이제 그 월요일날 국내 장 시작하기 전에 장 시작 전 이제 미국 시장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좀 어느 정도 회복했다 그러면 국내도 좀 괜찮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주말이죠. 예, 주말 이제 오늘 토요일인데 일요일 하루 남았으니까 예, 또 잘 보내시고 예, 다음 한 주 또 잘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